7세대 콘솔의 발매, 엑스박스 360의 약진으로 인한 게임업계 3강체제 확립, 위와 체감 게임의 대두 등 2000년대 후반은 극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게임업계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은 나날이 격화되었고, 그로 인해 게임이란 문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2는 전성기가 지나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가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찬란한 빛을 발하며 다양한 게임들을 남깁니다. 2006년 이후 플레이스테이션2의 말기를 장식했던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알파 시스템의 대표작 고기동 환상, 건퍼레이드 마치와 같은 세계관을 다룬 건퍼레이드 오케스트라입니다. 게임의 판촉을 위해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선행 방영했으며 3D 액션 슈팅과 건퍼레이드 마치의 시스템을 섞어놓은 복합 장르인 것도 특징이죠. 게임이 히트할 것을 전제로 독립된 3개의 게임으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정신나간 기획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3부작을 전부 합쳐서 10만 장이라는 처참한 흥행으로 무명 세계관 시리즈를 끝장내버린 문제작이자 플레이스테이션2 전체 게임 중에서도 손꼽히는 똥게임입니다. 판매량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처음 발매된 100여 장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판매량이 내려가는 기적을 보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어렵고 게임 내에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며 버그가 다발하는 절망적인 게임의 완성도가 특징입니다. 게임을 3개로 쪼개놓긴 했지만 플레이 타임은 엄청난데 이게 볼륨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방대한 시간을 버튼 노가다로 때워야 하기 때문이었죠. 다발하는 버그와 방대한 노가다, 거지같은 조작감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의외로 또 할만한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PSP로 제작된 몬스터헌터 포터블이 예상 밖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몬스터헌터의 속편 노스입니다. 다양한 신무기들과 장비가 추가되었으며 더 세분화된 대형 몬스터와 다양해진 패턴으로 몬스터헌터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PSP판에서 기껏 갖춰진 유저 편의성은 온데간데 없고 1편에 거지같은 조작으로 회귀했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세분화된 희귀 소재는 플레이어에게 엄청난 노가다를 동반하게 만들었고 우라통 터지게 하는 소형 몬스터의 배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각 장비별 밸런스도 최악의 희귀 소재를 얻기 위해 빠른 수리업이 반쯤 강제되었기에 멀티플레이를 할 때에는 사실상 쌍검인 복룡검, 초절일문, 그리고 카이저 세트로 통일되었고 강주약 먹고 성광구슬을 던진 후 쉴 새 없이 귀인 난무만 하는 게임이 되었죠. 만약 PSP로 발매된 세컨드와 세컨드 G가 없었다면 몬스터헌터라는 프랜차이즈는 아마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모로 불만이 많지만 꽤 오랫동안 후속 시리즈의 기반이 되어준 게임이기도 해서 모논 팬들에게는 애증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사카구치 히로노부의 손을 벗어나 제작된 파이널 판타지의 정식 넘버링 작품 파이널 판타지 12입니다. 퀘스트에서 스퀘어를 이적해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와 베이그란트 스토리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마스노 야스미가 이 게임의 스텝들을 그대로 활용해 그가 제작했던 이발리스 세계관의 확장판으로 제작한 꽤나 이질적인 파이널 판타지로도 유명하죠. 기존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와는 궤를 달리하는 진행 방식과 라이센스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육성 방식의 도입이 특징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2는 상업적으로 나름 성공한 축에 속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게임이기도 한데 이 게임의 디렉터였던 마츠노 야스미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 퇴사해서 미완성인 상태로 발매되었기 때문이었죠. 꽤나 특색 있는 게임이고 잘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만들어지다 만 듯한 게임성과 스토리는 시리즈 팬들에게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터치가 인상적인 카미야 히데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오오카미입니다. 초심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난이도에 더해 다양한 숨겨진 요소들, 그리고 매력적인 그래픽 등이 이 게임이 높이 평가받는 요소들이죠. 캡콤 게임들이 대부분 그렇듯 게임 내에서 들을 수 있는 BGM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으며 스토리의 완성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콘솔의 세대 교체기였기 때문에 각 회사의 주력 프랜차이즈들이 엑스박스 360이나 플레이스테이션 3로 넘어가던 시기였고 플레이스테이션 2는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평점 70점 수준의 평작들이 양산되던 시기여서 이 게임의 오리지널리티가 더 돋보였었죠. 발매 당시에는 오오카미가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진 않았으나
실제 게임을 즐겨본 유저들과 평단들에 의해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리마스터가 진행되었고 다다음 세대인 8세대 콘솔 시기에만 토탈 300만 장 이상을 판매했을 정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1999년 말에 발매된 발키리 프로파일의 세계관을 이어받은 후속작 발키리 프로파일 2 실메리아입니다. 스타오션 시리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듯한 전투 시스템의 특징으로 적과 아군은 공격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며 가능하면 적의 공격 범위를 피해서 사각에서 공격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꽤나 전략성 높은 전투 방식을 채용했죠. 또한 적에게 부위 개념이 존재하며 특정 부위를 집중 공격하면 적이 약화되거나 전투 후에 특정 아이템을 입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1080i를 지원하는 몇 안되는 게임 중 하나이며 그래픽 수준이 상당히 높고 최적화가 잘 되어서 로딩도 거의 체감할 수 없는 것도 특징이죠. 다만 전작인 발키리 프로파일이 스토리 서사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반면 이 게임은 시나리오 전개에 좀 문제가 있고 특히나 서브 캐릭터에 해당하는 에임 페리어들의 서사가 삭제되고 단순한 NPC처럼 변해버려서 전작의 팬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 여신전생 3의 제작 스텝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페르소나 시리즈의 전환점 페르소나 3입니다. 페르소나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시스템의 기초를 완성시킨 게임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페르소나 3는 명작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죠.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게임입니다. 전투 시스템적으로는 여신전생 3에서 확립된 프레스턴 시스템을 기반으로 약점을 연속으로 공격하면 적이 다운 상태에 빠지며 적 전원이 다운 상태가 되면 내성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총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또 하나의 특징은 전투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뿐이라는 것으로 동료들은 설정된 AI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사망하면 게임 오버가 되는 이 게임의 특성 때문에 이 점이 꽤나 짜증나는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바이오하자드를 주로 제작하던 팀 미카미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캡콤의 자회사 클로브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액션 게임인 갓핸드입니다. 과거에 인기를 얻었던 국도의 권을 베이스로 다양한 패러디와 개그 요소를 포함해 제작된 의외로 높은 완성도를 가진 게임이죠.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기본기를 각 버튼에 세트하고 자신만의 다채로운 콤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웨이나 더킹 같은 회피기와 일정 횟수 이상 적의 공격을 가드하면 가드 자세가 풀리는 시스템 등 액션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죠. 기본적으로 게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조정되는 특이한 시스템이 적용된 한편 대부분의 아이템 드랍이 랜덤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등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가 많아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레전드 오브 마나 이후 7년 만에 등장한 정식 넘버링 작품인 성검전설 4입니다. 게임의 개발 컨셉은 원점 회기로서 성검전설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목표로 원년 멤버인 이시이 코이치가 프로듀서 및 디렉터를 맡았죠. 그러나 이 게임은 건퍼레이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2006년을 대표하는 똥게임으로서 성검전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수치스러운 그런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의 볼륨이 굉장히 작고 시나리오 전개 방식이 잡스러우며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꽤 힘든 편이죠. 게다가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성장 요소가 리셋되는데 게임 밸런스도 거지 같아서 액션 RPG로서의 완성도가 지극히 낮은 편입니다. 성장 요소만 그런 게 아니라 액션성 역시 수준이 굉장히 낮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 가능하면 이런 게임은 플레이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고 샌디에이고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MLB를 다루는 게임 중에서는 비교할 작품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야구 게임 더 쇼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로드 투 더 쇼라고 하는 캐릭터 키우기 모드인데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석세스 모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진짜 야구 선수를 육성하는 느낌이 나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야구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 장르의 특성상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분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더 쇼 시리즈가 언제나 영어 이외의 언어를 아예 지원하지 않아서 사람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매 시리즈마다 발전이 거의 안 보인다는 점인데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에는 시리즈 초기라서 그런지 그런 단점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평가적으로도 꽤나 성공했습니다. 2005년에 3대 히트작이었던 전작의 흥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한계를 보여준 갓 오브 워 2입니다. 전작에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래픽이 한층 더 강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조작성과 액션성도 훨씬 더 개선되었죠.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무기마다 독특한 액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흥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조작성에 다양한 시스템의 발전, 압도적인 수준의 그래픽과 두말할 것 없는 완성도로 인해 갓 오브 워 시리즈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이며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하드웨어 성능을 한계까지 쥐어짜내면서 황혼기를 빛냈던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기기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남게 되었죠.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온 3편보다도 스토리의 서사면에서 더욱 고평가받는 작품이며 오리지널 3부작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게임입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제네레이션을 플레이스테이션 2로 컨버전하면서 다양한 추가 요소를 포함한 오리지널 제네레이션 시리즈입니다. 이 두 게임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래픽 소스가 많고 짧은 기간 내에 함께 발매되었기에 두 게임을 묶어서 소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이 게임들의 평가는 조금 극단적으로 나뉘는 편인데 오지 1편과 2편을 포함하고 외전에 대한 예고편까지 포함한 오지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고 6개월 뒤에 발매된 오지 외전의 경우 시나리오의 구성과 볼륨이 작고 중요한 원작의 전개들이 생략되거나 압축되어서 평가가 다소 낮았습니다. 이는 판매량으로도 나타나는데 오지스가 45만 장으로 그럭저럭 흥행에 성공하는 반면 오지 외전은 3분의 2 정도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여러모로 고평가받은 작품이긴 했지만 잡음이 없지는 않았는데 3차 알파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던 스페셜 모드 해금 조건이 3차 알파 이상으로 괴랄해지고 회차 플레이 시의 자금과 PP 전승 조건이 복잡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기기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받는 전투 연출과 멋진 캐릭터성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판권작에 비해 판매량의 절반 이하에 그쳤던 오지 시리즈가 단숨에 메이저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인데 원작 게임의 리메이크이다 보니 디렉터즈 컷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디렉터즈 컷판은 기존 리메이크판에서 추가 요소와 몇 가지 조정을 거쳤고 기존 게임의 세이브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애초에 기존 리메이크판 자체가 시스템이나 인터페이스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고 그래픽이 개선된 잘 만들어진 리메이크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건 당연하고 이 게임의 인기 캐릭터인 리온의 스토리를 따로 다루는 파트가 생겼다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라는 기존의 명작 게임의 리메이크이자 결정판이고 그런 점에서 명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된 파트가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일반판과 디렉터즈 컷판을 구분해서 팔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 2판 데스티니를 아예 구매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괜찮은 게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페르소나 3편의 시스템에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페르소나라는 시리즈의 정체성을 완성시킨 페르소나 4입니다. 50만 장을 판매했던 페르소나 1편의 흥행을 최초로 뛰어넘은 아틀라스 게임으로 이 게임으로 페르소나는 확실하게 메이저 게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주인공의 성장과 커뮤니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일상 파트와 게임 진행의 핵심인 던전 탐색이 명확하게 나뉜 것이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흥미로운 스토리, 수준 높은 그래픽에 완성도 높은 음악의 조합은 이 게임을 아틀라스의 재정적인 구원자로 만들어주었죠. 여러모로 훌륭한 평가를 받는 멋진 게임이지만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원래 여신전생과 페르소나 시리즈는 어둡고 진중한 분위기의 게임이었는데 페르소나 4편부터 캐릭터들의 성격과 스토리라인이 지나치게 밝아져서 시리즈의 방향성을 바꿨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상업적으로 크게 히트한 페르소나 시리즈가 메인 시리즈로 부각되고 원조 시리즈인 진 여신전생이 푸대접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 팬도 꽤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최후의 판권작이자 마지막 슈퍼로봇 대전이 슈퍼로봇 대전 Z입니다. 슈퍼로봇 대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알파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서 시리즈가 내리막을 걷는 것을 피하기 위해 3년이라는 제작 기간과 상당한 제작비를 투입하여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 문제실이었던 소대 시스템, 그리고 오지 시리즈에서 도입되었던 테스트 버전인 트윈 배틀 시스템에 이어서 3개의 유닛으로 편성할 수 있는 트라이 배틀 시스템과 알파 외전에 등장했던 바자 시스템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전작의 대거 교체된 시리즈이기도 했는데, 그라비온을 시작으로 에우레카 7, 아쿠에리온, 발디오스 같은 신참전작에 더해 알파 외전에서 호평받았던 건담 X, 전투메카 자분글이 참전하는 등 참전작 면에서도 상당히 호평받았던 게임이죠. 전투하는 배경에 따라 전투 시에 연출이 바뀌는 유닛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 오오바리 마사미가 참가했던 시리즈는 테라다 프로듀서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오오바리 본인이 완전히 새롭게 연출을 그리기도 해서 대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온 독립 전쟁기와는 달리 지온의 계보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킨 정식 후속작 기린의 마음 엑시제의 위협 시리즈입니다. 이 게임 역시 일반판과 확장판인 V가 존재하기에 나중에 발매되었고 실제 즐기신 분이 많으실 V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세기 건담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리즈의 시작인 1년 전쟁부터 시작해 역습의 샤아 시대를 지나 성광의 아사웨이까지 참전작이 확대되었으며, 게임의 초보자들을 배려해 베리 이지부터 스페셜까지 총합 7가지의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대수의 상한이 250으로 확장되고 AI의 사고가 조금 더 호전적이고 똑똑해져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완성도가 더욱 올라갔죠. 건담을 소재로 잡은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서는 아직도 이 게임을 넘어설 수 있는 게임이 없다고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그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의 특성에 더해 플레이스테이션2의 말기에 발매되었다는 환경으로 인해 상업적인 성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로 제작된 마지막 G 제네레이션 시리즈인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워즈입니다. 전작인 스피리츠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팬들이 개선을 원했던 하로스코어 시스템이 폐지되는 등 유저 편의성이 강화되었으며, 반복 플레이와 육성이 추가되는 G-제네 시리즈의 특성을 잘 살리는 등 사실상 이 게임에서 G-제네레이션 시리즈는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닌 크로스오버 기반의 스토리에 특정 조건을 맞추면 발생하는 워즈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을 채용했으며, 자신이 육성한 기체들을 기존의 개발 트리를 무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교환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시나리오도 압축되는 등 볼륨이 과거작들보다 줄어들었고, 게임 내에 남아있는 미등장 기체나 파일럿 데이터가 많아서 미완성 작품을 그냥 낸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꽤 큰 편이었죠. 볼륨이 부족하다는 면을 제외하면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는 꽤 괜찮은 편이라 사람에 따라 만족도가 꽤나 갈리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되었던 게임들을 대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예 즐겨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임들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임들, 발매일을 잘못 체크해서 빠진 게임도 있었기에 완벽한 리스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게임들을 최대한 여러분께 소개해봤는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리즈에서 빠진 게임들은 이번 시리즈를 하나의 영상으로 모은 총집편에서 따로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셨던, 그리고 과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셨던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게임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